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남 지역은 유례없는 격전지 승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무박 2일을 보냈는데요. 경남 지역 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서 패널로 참여해 주셨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유진상 창원대 교수,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진상 교수님, 이번 선거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총선 전체를 보면 정권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경남을 보자면 좀 개표 결과에 좀 놀랐는데 샤이 보수의 결집,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반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국 신당의 돌풍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우스운 단어이지만 대파 같은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선거판을 좀 흔들었던 좀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소동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 중에 흔히들 좀 속되게 부르는 말이 싸가지 없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권력자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이 건방지고 오만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을 이제 가르치려 들고 할 때 그 정치인을 가장 싫어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이번 선거 때 몇 가지를 주목해서 본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번 같이 이제 여러 당이 이렇게 출몰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처음 이례적이고,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 5대 이 선거 때까지는 다당제로 이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양당제로 치렀는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다당제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당과 탈당 이런 것들이 중앙 정치에서 굉장히 난무했었고, 우리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김해 양산을 포함해서 이 낙동강 벨트에서 굉장한 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도 가끔 출연했던 신상훈 도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해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아서 활동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경남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김없이 이번 선거에도 과열 구도와 흑색 선전이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선거 관행인 것 같아서 꽤 씁쓸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선거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렇게 막말이라든지 자극적인 단어, 그다음에 이렇게 정제되지 않게 던지는 정책들이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번처럼 초접전이 많았던 양상에서 마지막에 이제 표 결집을 위해서 정말 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되게 많았죠. 정치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의 꽃이라는 선거가 오히려 그런 막말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는 이제 무한 경쟁이 된 꼴인데요. 참 이게 쉽게 바뀌지 않네요.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좋은 후보자만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질 텐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직 정책이라든지 인물을 보지 않고 진영 논리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이게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정제되고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특히 이번 선거의 마지막에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과 특히 이제 청년 정치라든지 우리 지역 정치권에 남겨진 이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완화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격전지가 꽤 많았습니다. 우선 전략 공천으로의 빈자리 결과인데요. 미리 함창 지역 조혜진 의원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번 뭐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 30, 40군데가 굉장히
초접전이죠. 굉장히 그뭐 5% 오차 범위 내 안쪽에 그런 뭐 지역구가 많았는데 우리 경남에도 이제 몇 군데가 많았습니다. 우선 그 전략공천으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재배치로 볼 수가 있죠. 자기 지역구로 바꿔서 이제 그 조혜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밀양, 어령, 함안, 창녕 지역구인데 김해로 이제 재배치를 해서 출마를 했는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박일호 시장의 그 공천이 이제 뒤바뀌고 또 거기에 뭐 나왔던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이런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역시 뭐 보수의 아성답게 밀양, 그 어령, 함안, 창녕 지역구는 개표 시작부터 굉장히 무난하게 당선을 거의 뭐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표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3선 조혜진 의원이 3선 김정호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김해시 을 결과 보고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예상과는 좀 다르셨나요? 우리가 경남의 이제 보수의 아성이라지만은 김해, 그다음에 양산 이쪽 지역을 우리가 벨트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지역구인데 그쪽 지역에서 보면은 출구 조사에서도 굉장히 그 오차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뭐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민홍철, 김정호 의원 두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성호, 조혜진 의원이 이제 도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김해시 을 지역구에는 김정호 의원, 조혜진 의원이 약 한 7% 차이 정도, 뭐 이 정도 차이로 김정호 의원이 이제 이겼는데, 네. 사실은 뭐 처음 출발할 단계부터 김해시 을은 조혜진 의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역시 개표 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김해의 벨트는 아직까지 보수가 공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호 의원 역시 지역구를 옮겨서 낙동강 벨트인 양산시 을에 출마를 했는데요. 양산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가장 뜨거운 지역이었죠. 전직 두 도지사의 대결이었고 네. 또 둘 분 다 잠룡이죠.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 벨트의 가장 핵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최고의 관심 지역이었고 선거였다고 봅니다. 네. 이제 결국 김태호 후보가 이제 김두관 후보를 이제 이겼는데 그 과정도 너무 드라마틱하게 개표 결과 또한 몇 번이나 엎치락뒤치락을 했었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결과 자체는 민주당 쪽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지사는 지역 위원장을 하면서 경남 전체를 총괄하면서 초접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다 이제 화력을 집중해서 도와주고 예를 들면 진해라든지 창원, 의창구 이런 쪽에다가 오히려 힘을 빼서 본인을 조금 신경을 못 쓴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결국에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당만 보고 찍는 것이 PK 지역이라 이런 오명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이번에 유권자들 판단은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겸손, 약간 오만 이런 데 대한 경고 내지는 경종을 좀 울려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김태호 지사가 이쪽에 왔을 때 자객 공천이다. 왜냐하면 본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다고 생각을 했고 자객 공천을 했기 때문에 표를 많이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김태호 지사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 두 분 모두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김태호 지사는 뭐 9승 9전 8승 아마 선거에서 정말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굉장한 정치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시 갑과 을 선거구 결과가 교수님의 예측과는 좀 맞았나요? 제 예측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예. 뭐 쉬운 선거는 아니었겠지만 네. 사실 이제 박빙으로 승부가 갈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김태호 지사가 이렇게 신승을 거둘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권자들이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의 민주당을 보게 되면 이제 예전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일상 활동하고 당원들 실질적인 정치 참여 보장하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변했지만 이번 그 양산 같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 대해서는 대책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그 결과에 대해서 애단하거나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오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당과 총선 승리 연석 회의도 했고 또 이제 민주 진영 단일 후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뤄냈고 또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탄히 준비가 됐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 특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서 내놨던 정책인데 마지막에 또 국힘당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을 했잖아요. 네. 이런 모습,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김동연 후보가 표를 얻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총선은 이제 개표 끝까지 알기가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창원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과정과 결과는 창원의 성산구였습니다. 강기훈 대 허성무, 결과 개표가 날 때까지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저도 뭐 TV에서 이제 그 중계를 보면서 굉장히 그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 그 개표 과정에서 TV를 끄고 키면은 그 순간에 바뀌어 있다. 결과가 바뀐다. 네. 그렇게 해서 TV를 아예 끄려면 오랫동안 끄든지 켜면은 오랫동안 켜고 보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창원 성산구는 그 선거의 공식이 있죠. 진보 진영이 단일화하면은 보수 진영에는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어렵고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보수 진영이 가능하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번에는 그 등식이 이제 깨졌죠. 강기훈 후보가 이제 끝까지 그 추격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네. 결국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는데 저는 뭐 강기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재선 국회의원이지만은 그 지역에서는 정치를 오래 했던 분입니다. 네. 지방 정치인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리고 낙선한 경우까지 포함하면은 약 4선 정도 국회의원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주민들의 어떤 실망감 뭐 이런 게 좀 표출이 돼서 그 민주당 후보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또 교수님이 사시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당선된 일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허성무 전 시장, 지금 이제 당선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허 당선자는 이제 사실 파란 운동화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말은 즉슨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발로 뛰는 정치인으로 유명했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이제 색다른 활동들이 되게 많았는데 유세차부터 좀 특별했고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서민들 손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아마 이 경남에서 자원봉사자 수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오래전부터 당원들하고 이제 원탁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민주적인 특별한 정책 개발들을 도입을 했고 총선을 이제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준 대로 창원시 성산구는 진보 진영 단일화가 실패했을 경우는 거의 항상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영국 후보하고 마지막 총선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단일화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확신을 좀 가질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없이도 아주 박빙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이 지역 정치 지형에 굉장히 이정표로 남을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 의창구 역시 5선의 김영선의 거리를 누가 이을 것인가 하면서 네.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김지수 전 도의회 의장이 두 번째 총선 도전 어떻게 될지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창구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죠.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이제 여성 최초의 경상남도 의회 의장 출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이제 경찰청장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경찰의 간부로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국민의힘 김종량 후보는 직전에 이제 창원시장 선거에 한번 예비 후보로서 한번 표를 다졌던 적도 있고, 선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 인물, 구도, 바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인물도 두 분 다 이제 대결에서 훌륭을 했고, 그 다음에 구도도 굉장히 1대1 구도로 잘 짜여졌고, 그 다음에 바람도 굉장히 이번에는 뭐 정권 심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리할 걸로 이렇게 봤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볼 때는 의창구의 성패를 갈랐던 요인은 김종량, 국민의힘 김종량 후보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그 지연 학연, 이것이 아마 좀 김지수 후보를 누르는데 굉장히 큰 성패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는 뭐 특히 의창구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또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4대부터 16대에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분의 제가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이 있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옥 통합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와 농촌 간의 그 조화로운 발전, 그 다음에 북면 산단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창원 산단 2.0이 굉장히 확대되고 발전하는 지역이 의창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굉장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큰 지역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의석수에 따라서 이번 정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결과가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경남에서 보면 이제 국힘당의 유지 또는 그 이상 이제 승리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국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국힘당, 민주당의 이제 승리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이 모든 이면에는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을 바다에 비유해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이제 뒤집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명심하고 국민 보고 이제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가 또 4.19잖아요. 네. 이렇게 이번 총선 결과와 합쳐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모두 다 4.19 정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국회 22대 국회는 이제 뭐 여소야대를 넘어서 약 60% 이상이 이제 야권이 이제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굉장히 입법을 독주를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이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은 그런 것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의석을 야권이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소야대다, 뭐 국정이 뭐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도 보면은 여소야대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인기가 올라갔던 대통령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국회의원도 의석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활동, 그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정치가 동행자, 동반자라는 차원에서 서로 협치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 선택, 도민의 선택, 우리 동네 주민의 선택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열릴 22대 국회는 모쪼록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국민의 국회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